보고 있으면 5분에 한 번꼴로 속 터지는, 특히 시아버지 나올 때마다 더더욱 속 터지는 며느라기 시즌2입니다. 이번 화는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형네 집에 놀러온 무구요. 하필 그 소리에 아기가 깨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공포의 울음소리. 아기를 재우기 위해 유모차에 태워서 나왔습니다. 형은 육아 선배로서 한마디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편한 거라고. 신생아 때는 10분마다 한 번씩 깨서 우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고. 아빠는 잠만 설치지요. 엄마는 똥 치우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목욕시키고 잠들었다 깨면 다시 똥 치우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목욕시키고 어찌어찌해서 겨우 재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페이크. 눈이 말똥말똥. 나를 안아라. 안지 않으면 영원히 울 것이다. 세계 최연소의 협박범. 다시 안아서 어르고 달래노 내려놓으면 등짝의 센서는 세계 169.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작동. 내려놓는 순간 울어버리니 다시 안아서 달래고 무한 반복. 이것이 엄마의 삶. 부산엔 킹덤, 지우학 등 한국 좀비 영화가 많은데 신생아 엄마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 보면 그 안에 좀비 있습니다. 24시간 한국형 좀비. 임신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무구형. 이번에는 아이 신발을 사가지고 들어왔네. 센스있게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무구형은 좋다면서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데 살인은 전혀 기쁘지가 않은 표정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았죠.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간 표정이네. 살인은 임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심란한데 눈치코치 전혀 없고 뇌까지 없는 무구형은 정말 쓸데없는 소리까지 합니다. 쌍둥이였으면 더 좋겠다고. 살인의 공포감은 극에 달합니다. 지난번에 쌍둥이를 키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 목격한 참상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차라리 로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는 게 훨씬 편하고 2명이라 2배가 아니라 서너 번은 더 힘든 헬헬헬헬 쌍둥이 육아. 물론 2배의 축복인 게 쌍둥이이지만 모든 부부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내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무구형의 한없이 가벼운 발언. 그렇게 부부의 온도차가 너무나도 심한 밤입니다. 이 드라마 혈압 상승의 주역 시어머니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같이 등장했죠. 첫 시아버지는 거의 끝판왕급이죠. 그런 두 분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속 터질 준비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시아버지는 항상 저 자세로 등장하죠. 쇼파 주문할 때 옵션으로 같이 온 분인가요? 쇼파에 본드 발라놨나요? 똑바로 앉거나 서서 출연하는 모습은 도통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쇼파에 끼워둔 네고 블럭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버님들은 무인도에 3가지만 가져가면 생존이 가능하죠. 쇼파, 리모컨, 담배. 그때 막내딸 무미형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 터지는 향연.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일찍 다니지 왜 이렇게 늦어? 저 딸은 다 큰 30대 결혼까지 한 나이. 저 아버지의 말을 표면 그대로 듣는 분은 없으시지요. 여자니까 그게 생략된 겁니다. 넌 여자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쏘다녀?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똑바로 앉으시네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웬일로 앉으셨습니다. 명희가 오늘 일이 많았다고 대답을 하니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라고 하시네. 하루 종일 쇼파에 리모컨질이 주업이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격 우라통 대사들이 나옵니다. 너 김서방이랑 살 때도 이렇게 멋대로 살았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면 무명은 이혼을 준비 중이죠. 첫째, 남편의 사업부도 그냥 남편 지 혼자 말아먹은 겁니다. 둘째, 남편의 프로게이머 오락질. 사업망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남편이죠. 셋째, 아내 개무시. 이게 가장 큽니다. 무명을 존중은커녕 철저히 무시한 남편이었죠. 그래서 이혼 결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겁나게 쓴 웃음이 나오는 무명. 너는 잘했냐? 참고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무명은 결국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저 아버지의 저 말이 얼마나 망언인지 아시나요? 아까 빼뜨린 한 가지가 있는데 무명의 남편은 무명을 때렸습니다. 결정적인 이혼 사유. 아버지도 다 알고 있죠. 홧김에 뺨만 대가지고 뭘 그러냐고요. 그런 생각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무명의 남편은 좋은 남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불철주야 24시간 개차반이었다가 결과적으로 뺨까지 때린 겁니다. 저 아버지의 말은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 맞았어도 한 번쯤은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지요. 저 아버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 아내가 당신을 때렸어도 참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린 건 똑같은데 왜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하물며 자기 딸한테도 여자는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저런 마인드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윗세대에서 바뀌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계속 쭉 TV나 보시는 게 돕는 겁니다. 제발 다시 누우시길 바랍니다. 무명은 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울음보가 터졌고 어머니도 한숨 푹 초음파 보는 날. 즐거운 날인데 둘의 표정이 확연히 다르죠. 민사리는 몇 주 내내 심란한데 하루도 빠짐없이 싱글벙글 무고요. 꼰대 표본 아버지한테 쓸데없는 정신을 안 물려받아서 좋은데 제발 아내의 기분과 표정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겁나게 좋아합니다. 장모님도 감격이 밀려와서 살인을 껴안죠.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우울한 1인 민사린. 한동안 웃는 장면은 아예 없었던 민사린. 저런 민사린만 몇 날 며칠 보면서 답답한 분들도 많으시죠. 물론 대다수의 분들에게 임신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민사리는 맞벌이에 아직 기반도 안 잡혔는데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 또 계획보다 훨씬 일찍 찾아온 아이. 마냥 행복한 분들에 비하면 비율이 적다 뿐이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어중간한 캐릭터가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죠. 서부의 총잡이인데 경상도에서 포크 휘두르고 있고, 마여강인데 1년 내내 설탕만 수집하고 있으면 그 영화가 몰입이 되겠습니까? 어중간한 캐릭터가 없는 며느라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엄마는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한없이 행복했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인이는 자기가 너무 못된 엄마 같다고, 자기는 전혀 기쁘지가 않다고 하면서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더 못 살았고 어려웠던 옛날인데도 그 시절에는 오히려 아이를 갖는 게 축복이고 자랑하고픈 일이었죠. 훨씬 편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민사리는 임신이 전혀 기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옛날에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아닐까요? 엄마라는 존재는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당연한 임무. 여자니까 적당히 희생하고 참으면서도 애를 키우는 게 최우선 과제인 존재. 그렇게 뿌리 깊게 이어져온 남녀의 역할 구분. 그러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유독 여성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성별의 잣대. 그 부조리함과 그것이 지금 세대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을 아까 그 시아버지와 지금의 엄마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가 담긴 이번화 며느라기였습니다. 엄마가 살인이에게 보낸 카톡. 왜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는지 아니? 그 10달 동안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야. 모든 엄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인이도 결국은 좋은 엄마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멀기만 한 과제. 적어도 임신과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의 심적 부담이 훨씬 더 큰 지금의 현실. 부디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는 무구영과 민사린이 똑같이 웃고 있는, 육아라는 게 어느 한쪽 성별에게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벌이, 가장의 무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들의 입장은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며느라기 드라마에 비해서 100분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